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코스피가 2% 가깝게 급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급락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가 관세 예고와 반도체 보조금 관련 우려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태에서 국내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시장의 경기 둔화, 경계심을 키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골드만삭스의 내년 한국 증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한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 예상치 하회 등이 겹치면서 외국인의 이탈 속에 매수 세력이 부재한 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며 29일 대한항공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4년간 미뤄진 항공시장 재편이 본격화하고 협상력과 독점력이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심사가 남았지만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항공화물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으로 간 국제 화물 항공편은 3,485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9일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빈번하게 열어 한일 관계를 크게 비약하는 해로 만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킥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1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거의 2% 안팎의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진 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규제 이걸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은 바가 있었죠. 초안에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기업이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제외될 것이다라는 예상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신 메모리는요, 디램 저가 공세를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기업입니다. 그 말은즉슨 우리 반도체 기업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엔 좀 악재로 다가올 필요가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한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한국 경제 지표 역시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런 깜짝 금리 인하 결정이 결국에는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아주 큰 우려감 속에 우리 양시장 크게 하락한 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십니다.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정말 눈물바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긴급 점검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단 제가 예전에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금리가 오를 때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금리를 인하할 때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좀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갖다 어렵게 올린 금리를 이제 인하할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고금리를 갖다가 이기지 못한 이제 어딘가가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그런데 시장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좋을 때 좋다고 얘기하고 시장이 뭐 안 좋을 때 뭐 더 빠진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나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그동안 이제 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타이밍을 갖다가 이제 계속 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또 이제 그렇게 한번 시장을 갖다가 점검을 긴급히 해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영상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은 좀 업종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음 주 시간에는 일단 뭐 원래 이게 이번 주에 할까 그랬었는데 12월 유망주하고 그리고 이제 한미 이제 뭐 배당주 같은 거 이제 그런 쪽을 갖다가 점검을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20년 동안 이제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0.1%의 그런 자산가들의 돈을 불려주는 일을 했었는데 뭐 그 일이 재밌고 뭐 월급도 좀 많이 받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람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제가 배운 그런 지식과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은 분들께 아직 자산가가 되지 못한 저를 비롯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산가들의 특징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그렇게 소유 한 0.1%의 그런 자산가들의 어떤 투자를 갖다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사실 투자의 현인들이 하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는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도 중대형주로 투자를 하더라.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중대형주를 투자한다는 게 되게 어렵죠, 그렇죠?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중대형주로 갖다가 투자를 해서 결국은 좋은 성과를 갖다가 내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대형주 투자가 일단 뭐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만났을 때가 일단 이제 지수가 한 2,850, 2,900 그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지수가 뭐 2,450이기 때문에 거의 한 400포인트 정도가 지금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의 수익 상승률로 보면은 뭐 100%가 넘은 종목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좋은 성과를 갖다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뭐 저를 갖다가 제 방송을 갖다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진짜 기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진짜 좀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을 갖다 가져다주는 그런 주식 투자의 기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잘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좀 공략주나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으신 게 저는 이제 막 상승하는 주식을 갖다가 막 뭐 추격 매수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좀 바닥을 좀 눌림목 중에서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갖다가 할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래서인지 보시면은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17만 원에 제가 딱 가격을 지정을 해서 그때가 제일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가 한 2달 만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주식이 아닌데 이렇게 2달에 60%가 나는 게 우리나라가 되게 힘든 시장에도 이제 그런 주식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좀 편찮으실 수도 있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알테오젠이나 또 이제 리가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그런 시점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넥스나 현대 로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8월, 9월, 10월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그런 주도주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방산과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런 쪽이 주로 많았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103%를 갖다가 상승을 했고 역시 이제 최근에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도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하이닉스는 이렇게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다 타이밍이 한 30% 나는 그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카페24도 그렇고 뭐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2달 동안에 별로 차트는 별로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한 10%짜리를 갖다가 4번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공략 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도 저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9월 초에 이제 지수가 일주일 동안에 한 70포인트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일주일에 4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다 이렇게 수익률이 뭐 20%, 그리고 9%, 8%, 5% 이렇게 성과를 갖다가 낼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고가를 갖다가 기록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 되게 호재가 많은 그런 업종과 종목이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기억을 해놓고 잘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충분히 조정이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께 공략주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좋은 성과를 짧은 기간에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대형주를 갖다가 저가 매수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그런 타점을 많이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주식 투자할 때 뭐 어떤 부분이 일단 뭐 제일 중요하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단 그래도 돈을 갖다가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못 낸다면 사실 5천만 원, 1억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잘 낼 그런 그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의 대소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이기는 습관과 이기는 방법을 갖다가 아는 게, 또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어려운 때 어떻게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응을 하면서 자산을 지켜나가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원칙이 있느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주식 투자는 이제 복리의 그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원칙이 있고 없고는 전쟁터에서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투자 원칙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 투자 원칙은 이제 어떤 뭐 차트 비법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좀 계속 좀 호기심을 느꼈던 그런 그 호기심들을 갖다가 계속 이제 한 10년 정도 계속 검증을 해오면서 이렇게 투자 원칙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중대형주에서 비교적 그래도 짧은 시간에 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그런 타이밍을 찾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게 제 투자 원칙의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주식을 갖다가 그런 시점을 찾는 거, 이제 그런 투자 원칙도 여러분도 함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법 자료나 기법 자료나 또 이제 앞으로 저하고 함께 이제 하시면서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에 마냥 기뻐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네요. 시장을 미리 보는 눈으로 긴급 점검 오늘 특별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총이 1조 이상의 무거운 종목만 공략을 해주시면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까지 만나보겠죠.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눌림목 자리를 정확하게 공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바구음 찍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함께 전해줬습니다. 와, 나도 함께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발굴한 포착 종목들 살펴볼 차례가 됐죠. 화면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네이버와 HVM, SK하이닉스, 현대로템 이렇게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 있을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포착주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도 한번 어떤 종목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리고 오늘 우리 양시장 보면 진짜 2% 안팎으로 정말 크게 떨어졌잖아요. 진짜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긴급 점검이 너무 시급합니다. 이것까지 쭉 한번 네. 해주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포착주는 첫 번째가 일단 네이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때 이제 11월 초에 11월 6일인가 7일인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17만 5천 원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날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쭉 치고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익률이 이제 18%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자, 일단 지금 제가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이버를 갖다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가 지금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일종의 그 대장주의 역할을 갖다가 하면서 아울러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이제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엔터주까지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네이버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좀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그런 업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그런 중요한 그런 단서를 갖다가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네이버가 지금 아직 더 여지가 있습니다. 뭐 추세나 그런 차트를 갖다 봤을 때는 한 23만 원, 22만 5천 원 정도, 22만 5천 원에서 한 23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런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오면은 좀 뭐 지금 상태에서 좀 빠졌을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매수를 갖다가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장중에서 장 끝날 때는 그냥 약보합 정도로 일단 마감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HVM은 제가 오늘 포착주로 이제 저하고 함께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그 스페이스X 관련주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침에 지수가 한 50포인트 막 30포인트가 순식간에 하락을 하길래 좀 조정이 좀 올 줄 알았었는데 사실 그 아침에 그 시작할 때 가격이 거의 저가로 해서 하루 종일 그래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신규 상장도 3만 원에서 지금 이제 2만 원 이하로 하락을 했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이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언맨 그런 그 마스크를 갖다 만드는 회사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리서치 자료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주식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하고 이제 회사의 이제 규모가 한 3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주가가 좀 불안한 측면은 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지금 이제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나 지금 미국 기술주는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이제 오전장만 하는데 하이닉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타이밍에서 또 이제 거의 가격이 이제 15만 원이 거의 눈앞에 왔습니다. 일단 시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현대로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방산주가 또 이번에 지난주에는 바이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방산 이렇게 지금 급락을 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5만 원이 지금 약간 위태위태한 자리입니다. 방산주도 이번 주에 워낙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반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좀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7월 말에 제가 요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좀 반등이 좀 미흡하다. 이때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피습되고 이제 그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반등이 좀 불안한 반등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왔을 때 지금 이제 9월 달에 또 이제 추석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FOMC도 있고 뭐 그런저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때 상승을 갖다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추석 바로 전날부터 이제 반등이 있었죠.
자, 10월 말에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FOMC가 있으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FOMC 뭐 이제 그 즈음에 가지고 대선을 갖다가 보고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랬는데 시장이 그 뒤로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식 투자나 포트폴리오에서 좀 참고로 갖다 하시면 좀 도움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도 시장이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자료 갖다 만들어서 그런데 거의 꽉 찬 음봉이 나왔죠. 그렇죠? 시장에 되게 힘이 없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좀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또 의외의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전에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께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이 이제 2016년에 이제 대선 직후에서 한 달 동안 미국이 이제 급등세를 갖다가 보였을 때 이제 그 뒤에도 미국은 이제 좀 상승을 하다가 한동안 좀 머물렀죠. 그렇죠? 그리고 재차 상승을 하고 이런 흐름이었었는데 이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 동안 이제 말 그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을 갖다 보이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선 후에 3개월 정도의 수익률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뒤늦게 발동이 걸렸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때하고 약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좌측 상단이 지금 이제 미국 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지수는 완연하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었죠, 그렇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도. 근데 일본도 지금 뭐 조정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하락 중이고 뭐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냥 밑으로 지금 내리꽂고 있는데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미국 증시만 이렇게 상승을 갖다가 하는 디커플링이 되게 좀 심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커플링이 좀 완화되는 시점이 이제 한 달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글로벌 증시나 이제 못 오른 증시들이 좀 추격해서 오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게 제가 좀 시장을 갖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스피 일봉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좀 바닥인 것 같다. 그때 이제 8월 달에 저점을 갖다가 깰 가능성은 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이때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되게 좋은 주식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달에 시장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 과거의 사례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한 달 정도의 텀을 갖다 본다 그러면은 한 12월 첫 주가 다음 주 한 후반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주 초 그러니까 12월에는 일단 FOMC가 12월 17일, 18일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까지 시장을 뭐 이렇게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다음 주 초반이 약간 좀 고비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제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월봉을 갖다가 월간 차트를 갖다 훼손하진 않았어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여기 이제 2,400을 갖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하고 2,400을 갖다가 깨느냐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깬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는 이중 바닥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피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갖다가 지켜준다 그러면은 근데 어쨌건 좀 의미는 퇴색이 되겠죠. 그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를 탄다 그러면은 또 다시 또 복귀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산업별로 한번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대부분 다 관세, 보조금 축소, 관세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사실 조선하고 그리고 뭐 건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트럼프로 인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피할 수 있는 게 조선도 원래는 마찬가지인데 조선은 지금 미국이 지금 조선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뭐 그 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또 있죠. 그리고 조선 사이클도 아직 다 살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이제 많이 축소된다 그러면 멀티플을 이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많이 급락을 한 거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봤을 때는 조선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12월 초 이제 약간 지나서부터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반등을 한다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을 갖다가 이제 코스닥이나 이제 업종을 갖다가 봤을 때는 사실 가장 큰 게 지금 반도체하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는 이미 좀 많이 갔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가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갖다 하기에는 사실 이쪽이 그래도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논리적으로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갖다가 지금 좀 가격도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반등에서는 약간 좀 주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그 단추는 뭐 반도체 가치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런 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당분간은 소프트웨어 그런 쪽을 갖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갖다가 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좀 위에서 보면서 그렇게 주도 업종을 찾아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제 투자 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아침에 HVM 짚어주셨고 함께 웃음을 지었겠구나라는 생각은 일단 들더라고요.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그래도 반등에 나서줄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년 365일 24시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켓 이슈로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일단 2,400선 지지하는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12월 초를 넘어서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바이오 쪽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략도 역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네. 진짜 힘없이 축축 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전화위복도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네. 기법이 있을까요? 예, 예. 일단 약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낙주매매 기법이 일단 제일 좀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눌림목을 찾고 약간 턴어라운드 시점을 갖다가 찾는 방법인데 사실 뭐 이제 오늘 그 뭐 HVM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도 그렇고 낙주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하시면 지금 이제 하락장도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손절을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주식을 갖다 매수하는 방법이고요. 추격 매수가 사실 이제 위험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막 어떤 종목 만약에 뭐 한 50% 올랐다. 그런 거 진짜 잘못 매수하면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고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에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걸 느끼는데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낙주매매 한번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계속 가격대를 갖다 그래도 지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어쨌건 낙주매매에 한번 이렇게 포착이 되고 나면 그래도 주식이 되게 좀 힘있게 그래도 나름 좀 지지력을 갖다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락하면 그래도 반등이 이제 나왔을 때 적어도 뭐 매수가 정도에는 이제 매도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갖다 하는 것도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낙주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그 기법 자료에서 이제 15강에 보시면 이제 해당 내용이 있는데 결국 공포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HLB라는 주식인데 이 주식이 이제 텐베거에 이제 처음 포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올랐다가 3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그 뒤에 이제 4만 원 부분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급락이 나오고 이제 그걸 갖다 받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한 4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이제 급락할 때 그런 매수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하락을 갖다가 할 때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수를 하시는데 그럴 때가 아니고 주식이 이제 급락할 때를 갖다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갖다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중형주 시가총액 뭐 한 1조 5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은 뭐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한 뭐 10,000원 이하에서 지금 17,000원까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 언저리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좀 고생을 갖다가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 충분히 보상을 해줬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달, 3달 사이에 한 2배 반 그렇게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저하고 이제 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낙주매매의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소개를 드렸었고, 미국 주식 이제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도 이제 응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2번을 갖다가 다 포착 지정을 갖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 낙주매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그 차트 비법 자료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약세장에 대한 대안 살펴봤습니다. 바로 낙주 매매였는데요. 중대형주를 좀 눌림목에서 잘 공략을 해라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이 자리가 눌림목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겠죠. 이 자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실 때 꼭 이 USB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꼼꼼하게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 네. 증권가에서 엔터 쪽에 진짜 긍정의 리포트를 많이 냈고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쭉 올랐잖아요. 그쵸. 계속 바닥을 기다가. 네. 그럼 이걸 좀 미리 캐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증권사에서 이제 그런 리포트가 나온 게 좀 됐습니다. 좀 됐고 그게 이제 한 2달 무렵이니까 엔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이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랬었는데 그 뒤로 정말 여러 군데서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리포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주식 투자를 갖다가 이제 하실 때 실력이 진짜 많이 느세요. 그런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에 진짜를 갖다가 고르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포트가 사실 매일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리포트가 하루에 수백 개나 나오냐고.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재미로 리포트를 쓰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중에서 뭐를 투자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그거를 갖다 계속 호기심을 갖고 계속 검증을 갖다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50개 증권사에서 이제 1000명의 애널리스트가 1년에 7만 개 리포트를 발간을 합니다. 1인당 월간 6개를 갖다가 발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리포트가 작은 거는 한 5페이지 그리고 리포트가 분량이 많은 거는 100페이지를 갖다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책 한 권을 갖다가 빼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리포트를 갖다 발간을 할 때는 정말 되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포트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그런 애널리스트를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연봉이 뭐 1억 이하부터 해서 10억이 넘는 애널리스트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누구는 이뻐서 연봉을 더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항목이 결국은 초과 수익률이더라. 사실 우리가 제일 목말라 하는 부분이 이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좋은 종목과 좋은 타이밍. 그게 결국은 애널리스트의 연봉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리포트를 갖다가 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베스트 리포트의 이렇게 조건에 맞는 종목들은 뭐 당일 혹은 2, 3일 내에 좋은 그런 흐름을 갖다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뭐 지금 사례도 워낙 많아요. 이거는 보통 일주일에 한 2개, 시장이 좋을 때는 일주일 내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공략하는 그런 요 방법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도 사실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갖다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국제약은 당일에 11.6%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때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뭐 4일 내내 이렇게 한 15%가량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랬었고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향 잡으면 돌리기가 힘든데 미래에셋 대형사에서 이렇게 좋은 리포트가 좋다고 하는 그런 리포트를 갖다가 발간을 갖다 하고 나니까 장중에 11%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베스트 리포트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시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되게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리포트를 갖다 냈을 때에는 그래도 무언가 시장에서 그래도 평가를 갖다 받게 마련이더라.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조선업종이 리포트가 한투에서 되게 좀 공격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시장에 50포인트 빠지니까 사실 그거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제 한 2, 3일 정도 지났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갖다가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리고 조선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주도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좀 매기가 살아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일단 리포트 공략법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낙주 매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차트를 갖다가 보고 하는 매매법은 아닙니다. 차트가 물론 중요해요, 차트가. 하지만 차트는 마지막에 이제 확인 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한 7가지의 팩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어떤 팩터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공략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나시면 근데 리포트를 갖다가 이제 내가 찾았는데 아침 11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보통 아침에 한 10분 정도, 그래서 보통 한 8시 반 정도면 이제 20분까지 나온 리포트를 갖다 한 8시 반 정도면 여러분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10분도 안 걸리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런 팩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갖다 매기면서 이 리포트가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거를 갖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법 자료에서는 일단 차트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그 중에서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도 리포트 떠먹여주는 거 좀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거의 매일 아침 8시 30분경에 오늘장을 뒤흔들 리포트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실 때 꼭 이 USB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한번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주 뭔가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눈 떠보니까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그러니까요. 주말이고 네.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쉬시는 분들 위해서 공부할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네.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예, 자료일까요? 맞습니다. 예, 눈꽃이 이쁘게 피었는데 이제 뭐 눈꽃 구경을 갖다가 이제 주말에 드라이브로 갖다가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차트 신차트 공략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 USB로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한 2시간? 2시간 정도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다는 거를 좀 가정을 했을 때는. 자, 일단 이 자료를 갖다가 받아보시면 이게 총 87페이지짜리 이제 PDF 그런 자료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짜집기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순수하게 그동안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좀 독창적인 독특한 내용들인데 많은 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알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말 그대로 진짜 기술적인 책이에요. 그냥 딱 실전에 써먹을 만한 책. 자, 일단 보시면 이 자료 갖다 보셨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제 1강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좀 크게 당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하실 때. 내가 한 5종목을 투자하는데 그래 뭐 여기서 뭐 한 2종목에서 이익 보고 2종목에서 손해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어떤 한 종목에서 너무 데미지가 커버리면 그러면 이게 계좌가 좀 되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강을 갖다가 보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로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멀티 차트 분석법 그리고 이제 3회 법칙 사실 이런 내용은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책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그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에도 이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보조 지표를 병용해서 어떻게 보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RSI하고 그리고 이제 뭐 MACD를 갖다가 어떻게 함께 보는지 그리고 MACD하고 이격도를 갖다가 어떻게 함께 보는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티 차트는 이제 차트를 보통 이제 4개로 분할해 가지고 이쪽은 이제 뭐 주봉 그리고 일봉, 분봉 보통 이제 뭐 60분봉, 뭐 10분봉, 5분봉 이제 그렇게 분할해서 하는 방법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라는 방법을 갖다가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아울러 이제 낙주 매매도 있고 각 챕터의 이제 끝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3가지 그런 방법들의 어떤 차트적인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챕터 3를 갖다가 보시고 그래 나 이 내용 보니까 내가 좀 주식도 공부를 많이 해서 나 이거 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실 앞에 거는 안 보셔도 되시는데 사실 이 중에서도 지금 MACD 오슬레이터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대부분의 책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사실 MACD 오슬레이터의 가장 핵심은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힌지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제 리테스팅 개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MACD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다룬 책은 거의 못 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그냥 다이버전스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차트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맞아 그러고 공감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결국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보는 지표를 갖다 말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격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들은 또 그때그때 어떤 시황이나 앞으로 이제 어떤 지표나 그런 거는 변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계속 좀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앞에 것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패턴 매매나 그런 추세 매매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일강을 갖다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명절이나 아니면 뭐 술자리에서 누굴 만났을 때 어떤 주식을 갖다가 사보라고 이제 뭐 권유를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거 갖다가 사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갖다 하나 빼셔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이 차트를 갖다가 딱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대신에 분봉이나 일봉이 아니고 월간, 최소한 월간 차트를 보셔야 돼요. 제가 한 5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월간 차트를 갖다가 판단하는 법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보셔도 아, 내가 이 주식을 갖다가 지금 좀 약간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혹시 더 사도 괜찮은 자리는 아닌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USB로 이제 제공을 갖다 해드리니까 여러분 그 기법 자료를 갖다 비법 차트 공략 자료 갖다 보시면서 함께 이번 주말에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주말 사이에 숙제를 하나 내주셨네요. 지금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그 어디에서도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깔끔하게 USB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했다라는 후문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관심 종목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드디어 대망의 로켓 배송 종목 공개 시간이 됐죠.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방위산업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방산 관련 종목인데 이번 주에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휴전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줘서. 근데 그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을 고른 이유까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어떤 예. 종목일까요? 예. 자, 일단 오늘 그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방산주로 제가 소개를 갖다가 해드려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에요. 넥스원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대 로템입니다. 자, 현대 로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 방산주 중에 가장 실적이 되게 호전되면서도 가장 못 오른 방산주가 현대 로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사실 방산과 철도 모두 실적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이제 그 뉴스에 보시면은 뭐 폴란드, 페루, 루마니아 등 이제 신규 모멘텀이 좀 지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바로 이제 이번 주죠, 그렇죠? 방산주가 급락했습니다. 사실 그 방산주의 급락은 조금 약간 아까도 제가 이제 업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계속 좋은 부분이 있었고 다들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진짜 전쟁을 갖다가 끝낸다면 뭐 휴전을 갖다가 시킨다면 그럼 이제 전쟁의 우려가 이제 위험이 많이 사라졌을 때는
방산해 주는 그런 멀티플, 고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단기 매수로 일단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요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공약주로 소개해 드릴 때가 이때였었어요. 9월 뭐 5일, 6일 이때였었는데 그리고 그 뒤로 수익률이 이게 되게 많이 났었죠. 그렇죠? 한 뭐 거의 50% 가까이 난 것 같은데 현대 로템이. 그러니까 오를 때 되게 무섭게 올랐던 주식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렇게 될까 그랬는데 지금 뭐 한 4만 6천 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4만 6천 원, 7천 원에서 7만 원이 갔었기 때문에 예, 되게 수익이 그럼 많이 났던 종목이고 최근에 급락을 했죠. 그렇죠? 다시 7만 원에서 다시 빠졌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시면은 차트에서 여기 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많이 올랐다가 다시 지금 지지선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지선을 갖다가 5만 원을 되게 지키려는 그런 심리가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이제 방산주를 갖다가 좀 포트폴리오에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뭐 펀드나 그런 쪽에서는 매도로 갖다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주에 방산주가 폭락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에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방산주 중에서는 현대 로템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때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넥스원이 아니고 현대 로템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현재 5만 6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지선 그리고 라운드 피겨인 5만 원을 일단 좀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로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를 갖다가 한 5만 4천 원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만약에 좀 이탈을 갖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당장에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2차 매수가는 이제 이 정도로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가는 이제 이전의 고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방산에 대해서 업종 자체의 어떤 그런 눈높이나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매 이 가격까지도 손절가까지도 좀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요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이번 주에 많이 급락을 했으니까 좀 역발상적인 차원에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공략을 해주셨을 때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또 안겨다 주셨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공략해 주셨네요. 당연히 이번에도 큰 수익 예상됩니다. 방산주 안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이 바로 현대 로템이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 탄력 모두 다 온전히 느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이기는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마켓 이슈로 12월 증시와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 낙주매매, 오베리 기법, 그리고 신차트 기법까지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은 바로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많은 상승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10분만 투자를 해서 좀 큰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좀 안전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USB 형태로 자료집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